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제목으로 지금 지영의 결혼 자금 모으기 프로젝트? 어떤 적금을 들어야 좋을까? 이렇게 제목을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내용이 지금 자리 잡게 됐냐면요. 요즘 친구들이랑은 항상 뭐 결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나이대가 그래도 좀 주위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니까 아, 누구누구 결혼한다더라. 주위에 이제 한 명씩 결혼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죠, 이제.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 근데 뭐, 결혼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요런, 그렇죠. 니콜라스님처럼 돈은 모았니? 청약은 들었니?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저를 기준으로 이제 볼 거기 때문에 20대 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20대 여성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출도 한번 봐야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카드값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 달에 어느 정도씩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창을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 데이터예요. 뭐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들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일단 여기 평균 소득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모니 앱에 들어가셨을 때 커리어 콘텐츠에 들어가면 다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리어 콘텐츠 들어가면 맨 처음에 제일 위에는 내 소득이 나와요. 내 소득, 지금 벌고 있는 소득과 뭐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소득의 인상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 밑에를 보면은 이제 내가 속한 그룹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제 20대 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0대 여성의 평균 소득 2,454만 원이 20대 여성의 올해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월 204만 원 정도더라고요. 평균이 나오니까 위에는 제 소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평균보다 잘 버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버는지 조금 그거에 못 미치게 버는지. 평균 소득을 봤으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돈을 쓰고 다니는가도 한번 봐야겠죠?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은 자, 이제 이거는 또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커리어 콘텐츠가 아니라 저희 모니로 들어가시면 신용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한 카드 이용 금액. 신용관리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뭐 몇 등급, 뭐 1등급까지 몇 점 남았습니다로 점수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었죠. 밑에는 카드 이용 금액, 뭐 대출, 뭐 이런 보증, 잔해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다 없음이시네요. 좋아, 좋아. 카드 이용 금액을 봤을 때, 자, 과장님 언제 그 사이에 더 그렇게 많이 쓰신 것 같지? 자, 과장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월 카드 이용 금액이 241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30대 남성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30대 남성이 212만 천 원을 쓰는데, 과장님, 네. 과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28만 9천 원 더 쓰셨어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쓰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출하실 게 많으셨나 보다. 아, 밑으로 내려보면은 체크카드만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확실히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또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드값 어떻게 썼었는지. 근데 3, 4월 241만 원이 이 정도의 크기인데 1월은 뭐죠? 11월, 12월, 1월 이 그래프 왜 이렇게 치솟아 있죠?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3월부터는 좀 줄어드신 거네요, 이게. 평균보다 많이 쓸지언정 나의 소득은 아니 나의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줄어가시면 됩니다. 니콜라스님 연말 연초니까 달려야죠. 아, 연초 연말에는 달리는 거구나.
하긴 뭐 연말 연초에는 이상하게 돈 나갈 게 많기는 해요.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보시면 이렇게 내가 어느 카드 썼었는지 나옵니다. 밑에 이렇게 쭉 내가 어느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목록도 쭉 나옵니다. 삼성페이 이벤트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벤트가 무섭습니다. 삼성페이 이벤트 때문에 카드 하나가 더 늘어난 우리의 과장님이십니다. 여기 변동 내역.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카드가 이렇게 생겨났다. 2020년 5월 27일에 이 카드가 새롭게 신규 발급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한 카드네요. 어때 잘 쓰실 예정입니까? 이벤트만. 오로지 이벤트만을 위한 카드인 걸로. 나중에 다시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자, 조회 내역을 들어와 봤습니다. 조회 내역을 들어오면은 카드들이 언제 개설됐었는지 쭉 내역이 나와요. 어휴, 많다. 이렇게 뭐 유지, 갱신, 개설, 조회 목적이 다르게 뜹니다. 어쨌든 모니를 통해서 과장님의 데이터를 한번 봤었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4월에 145만 5천 원을 썼대요. 내 이용 금액은 145만 5천 원인데 20대 여성의 평균 이용 금액은 147만 4천 원입니다. 제가 평균보다는 19,000원 더 적게 쓴 거예요. 여기에서 20대 여성 평균 소득이 2,454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월 204만 원 정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들께서 한 달에 돈은 200을 벌면서 카드값을 15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50씩 저축하시는 건가요? 50은 과연 저축을 하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50씩 저축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참 나중에 50씩 저축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현타가 되게 세게 와요. 돌아봤을 때 내가 좀만 더 막 옷 하나 아니 2개 살 거 하나만 사고 그랬으면은 그거보다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원래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31세. 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내 나이를 만천하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 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31살까지 2살밖에 남지 않았어요. 2년.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혼자금 모으기 프로젝트를 지금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29살에 만약에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버는 만큼 쓰고 막 잘 놀면서 살겠다라고 한 경우, 영원인 경우. 그렇지만 월 204만 원을 벌면서 카드값 150을 쓰면서 31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돈을 모아서? 저는 그게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50씩 모으면 31에 어떻게 결혼해요? 50씩 모으면 말이죠, 여러분. 50씩. 1년은 12달. 1년에 600밖에 못 모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31살까지 몇 년 남았다 했죠? 2년 남았다고 했어요. 1200? 2년 동안 1200 모아가지고 1200만 원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1200만 가지고 와도 나랑 결혼해 주겠니? 라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과장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없다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결혼을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 정도가 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3천에서 5천이니까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진짜 평균적으로 4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새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건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이제 결혼자금 모으기 프로젝트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여자가 결혼하는데 돈이 드나 그거?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옆에서 또 과장님은 듭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남성분을 만나는 분이라면 오케이. 1200만 원도 오케이. 앞으로도 열심히 그냥 50만 원씩 모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적금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적금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뭐부터 알아보려고 했냐면요. 일단 제가 지금 적금을 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적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적금 상품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자유적금. 네,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기준 연 1.3%의 금리인 거고,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을 넣겠다라고 자동이체를 걸어놨을 경우에 우대금리 0.2%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이체까지 하고 나면은 나는 나중에 1.5%의 금리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처음에 시작했었냐면은 제가 이 적금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카카오뱅크가 막 생겨났을 때일걸요? 아니면 카카오뱅크의 그 적금 상품 이런 게 새롭게 생겼을 때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약간 뭐든 처음 생기고 뭐 그럴 때는 이벤트 하잖아요, 꼭. 제가 처음에 이 적금을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2%대였어요. 2점 얼마. 그래서 그때는 다른 상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저는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2년째라 그랬잖아요. 1년 딱 걸어놓고 그 2%대의 금리를 전 챙겼습니다. 전 이미 혜택을 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철새라서 적금을 이렇게 길게 안 들어요. 1년. 1년 하고 이거 끝났으면은 해지. 다른 데로 옮겨가요. 다른 것도 쓰다가 얘 1년 쓰고 해지.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나? 막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것도 1년으로 처음에 해놨었던 건데 제가 잘못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만기시 제가 바로 이렇게 해지가 되는 걸로 해놨어야 되는데 만기시 자동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전 이걸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 언제 만기였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만기가 돼서 연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1년을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1%대로 내려가 있는 그런 적금에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저를 기준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연 1.5% 금리의 적금 상품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옮겨갈 거면 이거보다 더 나은 조건의 적금 상품을 찾아서 옮겨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좀 기준을 두고 다른 적금 상품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 어디부터 알아볼 것이냐? 뭐든 은행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거래 은행이 중요하다. 나의 주거래 은행은 어디다? 신한이다. 신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신한은행에서 지금 적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요렇게 있더라고요. 맨 첫 번째 이제 주거래 드림 적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가입 기간은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니까 뭐 1년 하든 2년 하든 3년 하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 금액은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예요. 우대 이자율, 주거래 우대 이자율.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6회 이상이어야 이제 우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유동성 통장에,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내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통해서 입금건별 50만 원 이상 실적이 있고, 또 같은 달에 신한카드를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유동성 통장에 입금건별 50만 원 이상 실적이 있고, 같은 달에 공과금 자동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공과금이라도 내라. 공과금이라도 이걸로 내라. 라는 거였어요. 1번 또는 2번을 충족을 했을 때 연 0.8%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대면 채널 우대 이자율.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 상품을 가입할 경우. 비대면 채널이라 함은 그냥 스마트폰, 뭐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은행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저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신한카드를 쓰고 신한 계좌를 쓰고 또 비대면으로 할 거고. 요즘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은행 갈 시간 많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그냥 띡띡띡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한은 내가 2점 저 초입금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얘는 0.1%였지. 그럼 얘는 빼보도록 합시다. 2.1%라고 해볼게요. 아까 신한이 근데 또 하나 더 있었죠? 우리 1.8% 머시기 신한 스마트 적금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전용 적금이래요. 이건 딱 1년이네, 1년. 이것도 가입 금액은 100만 원까지. 오, 이거는 복잡한 우대 조건 없이 누구나 좋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대요. 사실 뭐 결혼자금 모으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3년으로 놓고 3년 동안 들 수 있는 적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난 뭐다? 철새다. 나는 철새이기 때문에 1년 들고 또 옮겨갈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1년짜리 상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은행. 또 제가 쓰고 있는 카드, 아니, 그 계좌가 있었죠? 국민은행. 봐볼까요? 스마트폰 적금? 나 이거 옛날에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36개월밖에 못하나? 나 철새인데? 아, 기간도 6개월에서, 월 단위로 내가 그냥 설정해놓은, 다행이다. 최대가 36개월인가 봐요. 이것도 최고는 일단 2.4기는 한데, 봐보자, 일단. 신규 시 생성되는 추천 번호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적금에 추천 이제 내가 가입을 하면은 추천 번호가 뜨나 봐요. 그 추천 번호를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야, 너도 이거 가입할 때 추천 번호 좀 이걸로 써줘. 이걸 해야 0.3% 된대요. 내 주위에 적금 들만 한애 없는데 새로.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된다 쳐요. 0.3%는 탈락. 아이콘을 눌러서 저축한 횟수가 10회 이상이면 0.1%, 20회 이상이면 0.2%. 이 적금의 신규 가입 시에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지 않겠다고 다짐 및 동의한 경우 예? 예? 다짐 및 동의하면 그냥 우대 이율 제공해줘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KB 락스타 통장 가입자가 스마트폰 적금 신규 시 이 적금에 대해 락스타 통장? 내가 쓰고 있는 통장이 뭐더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쓰고 있는 통장? 그럼 이것도 맞다 치면은 0.3%. 그러면 난 이 추천만 제외하고 0.3만 제외하면 되는 거네? 그럼 최고가 아까 2.4였는데 0.3을 제외하면 2.1%. 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2.1%. 환경을 지키는 맑은 하늘 적금.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통장 줄이기 미션. 요즘 근데 종이 통장 쓰시는 분들 많지 않죠?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이 적금을 만기 해지할 때까지 이 적금 상품을 종이 통장으로 발행한 이력이 없어야 된대요. 종이 서식 줄이기 미션. 영업점의 디지털 창구 및 KB 태블릿 브랜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그래.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네요. 비대면 채널, 인터넷이나 핸드폰 KB 스타뱅킹을 통해서 적금을 가입을 하고 또 만기 해지할 때까지 종이 통장을 만들어서는 안 돼. 난 이거 다 할 수 있어. 대중교통 미션. 적금을 들고 나서 내가 쓰고 있는 그 KB 국민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실적 발생 월수가 계약 기간에 반절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건 난 너무너무 자신 있어. 왜냐면 저의 원래 교통카드가 KB 국민카드이기 때문이죠. 너무 몇 년 동안 너무 잘 쓰고 있어. 퀴즈? 너무 신기하다. 만기 해지할 때까지 적금의 전용 화면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퀴즈를 모두 맞추면 0.1% 준대요. 오, 재밌겠는데? 무슨 퀴즈일까? 궁금하다. 이게 만약에 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 2.15%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그럼 이제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KB 내 맘대로 적금을 한번 봐봅시다. 9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니까 내가
뭐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내 마음이에요. 이것도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 은행에 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6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 급여 탈락. 카드 결제 계좌. 나 계좌랑 카드 있으니까 이거는 되지. 적금의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 이상 회차를 납입한 계좌 중 3분의 2 이상을 그러니까 적금을 자동이체로 해놨으면 된대요. 난 적금은 항상 자동이체야. 그러면은 3번도 통과. 아파트 관리비 따위 없어. 탈락. KB 스타뱅킹 이체. 그러면 5번도 오케이. 장기 거래. 이 적금의 신규 시에 예금주의 KB국민은행 거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이에요. 저 KB 계좌를 고등학교 때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정확히 생각나는 게 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 학교에 그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 KB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직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 신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상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저 매점에 놀러 갔다가 으잉? 저게 뭐지? 와, 뭐 준대! 다 우르르르르 다 그때 신규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국민은행 그 계좌를 같이 개설해서 계좌번호가 그 길잖아요. 계좌번호 막 뭐뭐뭐 뭐뭐뭐 뭐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좌번호가 다 똑같고 뒤에 한 자리만 달라요. 같이 만들어서.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5년 이상이다. 5년 이상이 뭐야? 10년도 됐지. 장기 거래 오케이. 첫 거래? 이 적금의 신규 시에 예적금 상품을 이건 아니죠. 예금 적금 중에 하나? 나 KB에서 나 아까 무슨 스마트폰 적금 한번 했었다 했었지. 그럼 이건 탈락이네. 나 그럼 몇 개 탈락했지? 하나, 둘, 셋. 벌써 3개 탈락했는데? 6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안 돼도 되는 거겠지? 주택 청약? 안 돼. 신안에 있어. 소중한 날. 본인에게 의미 있는 날을 입력을 하래요. 뭐 생일 이런 거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좋았어. 그러면 청약까지도 탈락이었으니까 저는 이 9가지 중에 지금 4개가 탈락이에요. 그러면 5개 최고가 0.6 그럼 전 0.5%인 거죠. 0.5 0.5면 얘는 뭘까? 이게 지금 최대치인 거잖아. 0.1 빼면 돼. 얘도 2.15네? 다 2.15야. 그 다음 제가 발급은 받았으나 쓰고 있지 않은 계좌는 있는 우리은행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볼 게 너무 많은데? 저 잠깐 어지러워요. 너무 많은 걸 봤어. 일단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봐봅시다. 월 최대 50만 원밖에 안 돼.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1년 맘에 들어. 기본 금리가 근데 기본 금리 자체가 높네. 연 2%면 일단 기본 금리가 저의 지금 상품보단 높잖아요. 이거는 괜찮지. 그렇지만 50만 원밖에 안 돼. 만약에 제가 이걸 들잖아요? 퍼스트 적금, 세컨 적금이 필요해요. 2가지. 왜냐면 저는 월 100 정도는 넣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해도 되겠지 뭐. 50만 원 최대 70이었으니까 일단 이것도 써놓기로 합시다. 우대금리가 원통장 이걸로 할 수 있지 뭐 만들 수 있지. 어렵지 않아. 그럼 2.2%라고 합시다. 우리은행 원적금. 그 다음 제가 오늘 5대 은행을 위주로 찾아보려는 거였거든요. 5대 은행이 뭐가 있었는지 전 잘 몰랐어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오늘 알았어요. 5대 은행이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3개를 봤었죠. 신한, 국민, 우리. 그 다음에 볼 게 하나은행입니다. 그건 이따 얘기할 거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스포하셨어요.
5대 은행의 마지막은 농협은행입니다. 적금. 자, 보십시다. 아휴, 눈 아파. 내 맘대로 적금을 하는 게 있나 봐요. 1.55%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1.5%인데, 뭐, 엉덩이나 히프나, 독인, 개긴. 저희 엄마의 명언이십니다. 그게 그거지라는 말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엉덩이나 히프나라고 하십니다. 탈락. 주거래. 와, 월 복리면은 진짜 좋은데. 아, 3년이잖아. 나 철새인데. 최대 가입한도 150 이런 거 괜찮긴. 1년, 2년, 3년 다 할 수 있는데 자동 재해치된다고. 그래도 내가 1년으로 할 수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기본 금리가 1.3이고 이제 우대금리를 한번 봐볼게요.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주 거래 실적이 있으면 된대요. 계약 기간. 내가 만약에 1년짜리 적금을 든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은 KB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거래를 한 게 있어야 된대요. 이거 뭐 쓰겠지 뭐. 한 달. 그 다음에 뭐야? 똑같은 말인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야? 여기 이렇게 1종,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카드를 뭐 하나만 썼으면은 1종, 한 종류 이런 건가? 그러면 카드랑 또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이중으로 있으면 그게 두 종류라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난 두 종류까지 할 수 없는데? 그럼 0.8%만 하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고 만기 재해치하면은 재해치를 하면은 또는은 항상 둘 중 하나. or 여러분 배우셨죠? 가입만 하면은 0.1%. 그러면 아까 0.8에 0.1%, 0.9. 여기다가 0.9를 더하면 2.2%. 그 정도면 괜찮지. 좋았어. 이거는 100만 원 이내. 이거 기본적으로는 0.85. 우대금리.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하면은 0.1. 카드 사용하면 0.1. 하나 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로그인만 하면 돼. 로그인 할 수 있지. 시간 내서 로그인 정도는 하세요, 여러분. 0.1, 0.1, 0.1. 하나은행은 전 진짜 첫 거래 고객인데. 그럼 이거는 오케이. 0.5. 예? 추석 또는 설 연휴 기간에 가입하면 0.4 준대요. 뭐야? 연휴 기간을 노려봅시다. 이게 뭐야? 그럼 다가오는 거 뭐 있죠? 추석에 추석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해야겠네. 그럼 0.4.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 5, 6번 중에 하나. 아닌가? 맞아. 그러면은 이제 0.4, 0.5, 0.9, 1.0, 1.1, 1.2, 1.2에다가 0.85, 2.15. 맞나? 내가 뭐라 그랬죠? 1.2. 아니네. 2.05네. 2.05. 농협에 제가 일단 좀 봤었잖아요. 사실 여기는 좀 뭐가 잘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게. 일단 금리만 놓고 보면 얘도 1.35 탈락이죠. 얘는 일단 히트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왜 안 됐었죠? 최고가 1.76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1.5나 1. 몇이나 뭐 독인, 개긴, 뭐 엉덩이나 히프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혼자서 알아봤을 때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얘가 우대금리랑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제가 들만한 상품이 없더라고요. 차분하게 들어가 봅니다. 전산 시스템 사정으로 서비스가 불가하대요. 농협은 보지 말라는 거지? 일단 근데 없었어요, 잘.
여태까지 한 거라도 이제 한번 봐봅시다. 아우,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안 돼요? 에? 농협이 안 돼요? 아니요, 농협 방금 이 보려는 상품이 안 봐져요. 근데 그거 말고는 볼 게 없거든요. 심지어 안 돼. 탈락. 농협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농협아, 미안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일단 저희가 오늘 보면서 추려놓은 게 여덟 개예요. 이 중에서 가장 지금 금리가 높은 걸로만 보면은 우리은행의 원적금이랑 하나은행의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이었어요. 근데 얘는 최대 50만 원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고 얘는 최대 150만 원까지도 넣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는 복리 시스템이야.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로 갈아타야겠는데 나는. 저는 철새니까요. 이제 철새가 옮겨갈 때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2.2%에 150만 원까지도 넣을 수 있고 1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면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 오케이. 하나은행으로 제가 옮겨간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 발견했지 뭐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제1금융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금리 높은 적금 이런 거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1금융권은 최대로 따졌을 때 2%, 뭐 저기에 써져 있는 걸 이제 다 믿을 수 없잖아요. 4%라고 써 있어도 제가 했던 것처럼 우대금리 다 따져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고 이 적금 금리 엄청 높대 하고 혹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다 따져보셔야 돼요. 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진짜 실질적인 게 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12개월로 했을 때 5%대예요. 그것도 지점마다 달라가지고 더 막 7%, 8%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축은행 이런 데도 진짜 금리가 높고 그래서 1금융권이랑 2금융권의 이 금리가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금융권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시나요? 2금융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들 똑같이 뭔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금리야. 둘 다 아까 얘기했던 2.2%의 금리래요. 근데 하나는 신한은행이고 하나는 새마을금고래.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였거든요. 신한은행이었거든요. 더 뭔가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러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같은 금리라면은 1금융권으로 하는 게 뭔가 내 돈이 더 보장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권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1금융권을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금리를 높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걔네는 남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숨은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네 쪽에서 대출을 하면은 이자가 더 높은 거였어요.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더 받아와서 얘네한테 돈 주는 거죠. 이렇게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였다. 기본 이율, 정기적금의 기본 이율 자체가 연 2.1%라고 돼 있어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이면 2.2, 3년이면 2.3 더 늘어나죠. 기본적인 이율 자체가 2%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1금융권에 있는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금리를 챙겨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1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뭐 지영이의 결혼자금 모으기 프로젝트가 오늘 하루로 끝난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1탄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2탄, 3탄, 4탄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2탄으로는 약간 그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이러나 저러나 쟤네가 금리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나는 제1금융권이 좋아, 마음 편해라고 하시면은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본 제1금융권들의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적금을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만 따지면 하나은행의 요 상품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제2금융권까지 다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